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과 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2.3 일법칙, 지난 시간에 이미 유도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유도했죠? 일법칙 델 Q는 DE 더하기 델 W, 이렇게 일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을 유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이클 과정의 일과 열의 등가성, 즉 Q와 W가 등가다, 본질적으로 같다 라는 것을 출발해서 한 사이클 동안의 델 Q의 합과 한 사이클 동안의 델 W의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저것을 한 사이클을 설명할 때 1에서 2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 과정을 A, B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식을 꾸며보면 1에서 2까지 델 Q A 더하기 2에서 1까지 델 Q B, 그러면 이게 사이클릭 인티그럴 델 Q죠. 이것은 1에서 2까지 델 W A라는 길, 교과서에서도 저렇게 썼나? 표기를 이렇게 썼죠. 두 번째 2에서 1까지 델 W B, 이렇게 하나씩을 꾸밀 수 있고, 가는 길을 돌아오는 길을 C로 했네. 돌아오는 길을 이제 나는 이렇게 온다. 돌아오는 길을 C로 한다. 가는 길은 그대로 1에서 2까지 델 Q A인데 돌아오는 길을 달리 선택하겠다. 그래도 사이클이니까 사이클릭 인티그럴은 변함이 없어요. 델 Q C는 1에서 2까지 델 W A 더하기 2에서 1까지 델 W C.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죠. 그래서 이걸 1식, 2식이라고 하면 이 두 식을 빼면, 1식에서 2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 같은 건 없어지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제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것은 2에서 1까지 델 Q, 맞죠? 델 Q 없어지지? 델 Q B 빼기 요거 가로치고 델 Q C는 2에서 1까지 델 W B 빼기 델 W C, 이렇게. 그래서 B를 B로, 이쪽은 C로 고쳐서 써보면 2에서 1까지 델 QB WB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델 WB는 2에서 1까지 델 QC 빼기 델 WC, 이렇게. 그래서 이걸 2에서 1까지 그냥 델 Q 빼기 델 W 한꺼번에 써주고, B라는 길로 갔을 때 과정 2에서 1까지 1의 변화량 빼기 열의 변화량 빼기 1의 변화량 차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2에서 1로 가는데 다른 길로 가더라도, C라는 길로 가더라도 이 차이값, 1과 열의 그 차이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B라는 경로를 선택하나 C라는 경로를 선택하나 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즉 델 Q 빼기 델 W는 경로와 무관한 값이다. 경로와 무관한 값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D라는 거를 지위를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는 각각은 경로에 상관 있는 값이지만, 경로에 의존하는 값이지만, Q와 W는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이지만, 즉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 미분값, 불완전 미분량이지만, 이 차이는 경로에 보다시피 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 차이를 어떤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에너지라고. 그래서 요 E는 경로와 무관하다. 경로와 무관하다. 우리가 경로와 무관한 함수를
점 함수라고 해요. 점에만 의존한다. 양단의 그 점에만 의존한다 해서 점 함수, 포인트 펑션 영어로, 또는 스테이트 펑션, 상태 함수, 양점의 그 상태값에만 의존한다. 상태 함수. 이런 것들이 온도 압력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물성이라고 해요. 물질의 성질, 영어로 프라퍼티. 그래서 이런 프라퍼티에 해당하는 에너지라는 상태 함수 값이 유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력학 1법칙이 유도가 됐어요. 다음과 같이 어떤 시스템의 이제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그러니까 델 Q를 넣어주면 이것은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적분 형태로 쓰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 양쪽을 적분 형태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적분 형태. 근데 이것은 그 불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Q12로 쓰기로 약속을 해.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 미분량, 그 상태 함수니까 이거는 미분 적분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E2 빼기 E1, 양 끝단의 값만 알면 돼요. 상태값. 이것은 양 끝단의 값 차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그 자체로 주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W도 불완전 미분 값이니까 적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통칭해서 W12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Q나 W를 적분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지난번에 1의 정의식처럼 이제 적분할 수 있는 변수 PDV 이렇게 팽창일, 이건 상태값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환원해서는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상태값으로. 근데 그 자체 값은 이제 상태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분한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냥 미분 형태로 유지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시간으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은 다 단위가 주울이 되겠지. 에너지 단위. 여기도 주울이 되겠고, 시간으로 나누면 델 Q 나누기 델 T. 이것은 미분 가능하니까 DE 나누기 DT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것은 델 Q 나누기 델 T. 이렇게 해서 얘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Q-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미분 가능한 값이니까 DE, DT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Q-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야? 주울 퍼 세크 또는 줄여서 와트. 파워죠. 파워. 또는 동력. 이것은 1 또는 에너지, 열, 통합한 에너지. 이거는 파워. 아시겠죠? 우리 형광등 60와트, 그건 파워예요. 1초에 60줄의 열과 빛을 쏘아주는 게 60와트. 아시겠죠? 또 뭐 우리 그 요금기, 전력 요금기에 보면은 1kWh, kWh 이런 건 뭘까? 이건 에너지일까, 파워일까? 킬로와트는 파워. 거기다 시간을 곱했지.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예요. 주울이야, 주울. 어? 그럼 1kWh는 몇 킬로주울일까? 1kWh는 1kJ per sec 곱하기 1시간. 3600초. 그러니까 3600kJ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우리 1kWh, 2kWh, 1kWh에 뭐 80원? 100원이 채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적산 전력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2단위로 써요. 그래서 2단위지만 실제로 SI 단위로 하면 3600kJ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법칙이 완료가 됐고, 이 1법칙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또 사이클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2.5절, 응용하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어요.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자, 에너지가 유도되었어. 여기 D라는 게 나왔는데, D, 에너지 변화. E가 이제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우리 이제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도 돼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다양한 에너지가 있지. 일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많은 일들이, 원자력 에너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연력학에서 주로 압축 팽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우리 시스템은 주로 이 안에 가스를 집어넣고 가스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팽창을 한다거나 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그런 이 가스, 고압 가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을 넣고, 그러면 이 내부에 에너지가 변화가 생기면서 일을 한다. 주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온 열 에너지와 외부로 한 일 차이만큼 내부의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들어온 열이 만약에 100이고 나간 일이 50이면 내부의 50만큼 늘어난 거지. 뭐 온도가 올라갔다거나 압력이 올라갔겠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에너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에너지가. 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건 뭐냐? 에너지 하면 여러분 운동 에너지 들어봤죠? 운동 에너지. 속도. 이 안에 가스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거대한 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거나 크게 어떤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에너지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지. 운동 에너지. 그런 에너지도 가질 수 있어요. 이 전체 에너지를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라고 해서 시스템 에너지라고 부릅시다.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는 그 안에 어떤 속도를 가지고 유체가 평균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2분의 1 mv 제곱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 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죠. 평균 속도를 가지고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무지무지하게 커서 위치 에너지가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보통 mgh 높이 차가 있으면 여기와 여기의 위치 에너지가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떤 지상으로부터 높이차가 많다. 그럼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nternal 에너지, 그냥 U라고 써요. U.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시스템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 U라고 쓰기로 해요. U라고. 영어로는 internal energy. 이것은 카이네틱, 다 아니까 안 써도 되겠죠? 카이네틱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내부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이 시스템이 사이즈가 좀 작고 이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높이도 높지 않아서 위치 에너지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각 입자들은 운동하지만 평균적인 속도들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도 또 많아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만약에 뭐 노즐처럼 우리가 잡은 시스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또는 아주 큰 뭐 풍선이다. 사이즈가 뭐 수십 미터다. 그리고 높이도 지상에서 많이 높이 변화도 심하다. 그럴 때는 위치 에너지 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룬 것이 이제 실내의 어떤 냉동 시스템이나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내부 에너지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부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제 일종의 물성이죠. 속도와 위치 에너지가 제로면 시스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또 그 외에 뭐 많은 에너지가 갈 수 있지만 요거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이 안에 그 가스가 또는 이 안에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뭘까요? 이 평균적인 속도는 없지만 각 입자들, 가스 입자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지만 평균을 내면 X방향 제로, 뭐 Y방향 제로, Z방향 제로지만 각 입자들은 막 움직여요. 그것이 내부 에너지의 그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운동 에너지. 이것은 전체의 운동 에너지. 분자가 아니고 평균 속도가 존재할 때의 운동 에너지인데 평균 속도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각 분자들, 이 안에 있는 각 분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 안에 질소가 있다. 그러면 질소 분자는 이렇게 N2. 또 산소가 있다. 산소 O2. 또 뭐 공기가 있다. 에어.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H2O.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세우잖아요. H. 이런 것들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운동 에너지는 이런 예를 들어 이 질소가 직선 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회전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진동 에너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관점에서 보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운동 에너지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각 분자가 직선 운동 할 수 있고 직선 운동 에너지 또 회전 운동도 할 수 있죠. 회전 빙글빙글 돌면서 갈 수 있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진동 왔다 갔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진동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분자에서 또 원자 수준으로 가고 원자에서 원자 핵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도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분자 수준의 에너지의 총합 또는 뭐 그 아래 레벨까지 다 합했다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원자 핵, 원자와 전자 사이의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힘에 의한 에너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파고들면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분자 수준까지만 검토를 한다고 하고 그 분자 수준의 운동 에너지는 직선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 이 세 가지의 총합을 뭉뚱그려서 내부 에너지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하고 같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법칙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2-2번. 2-2에도 좀 오타가 있어요. 미안해요.
에, 자, 여기 그림은 이상이 없고 특정 가스 5kg. 여기 지금 피스톤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이렇게 있고 여기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가 있는데 PV의 N승은 일정. 근데 PV의 1.5승, N이 1.5네. 폴리트로픽 과정이죠. 그러면 폴리트로픽 과정.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질량은 M은 5kg이 들어있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PV의 1.5승은 일정하는 이 관계를 갖는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초기 압력 P1은 얼마야? 3바. 3바니까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 다음에 초기 최적은 V1은 0.1 미터 3승. 아까하고 똑같네. 앞에 문제. 그 다음에 최종 최적은 최종 압력 P2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최적은 0.2로 돼 있는데 뒤에 풀이 과정으로 보면 0.3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를 고쳐서 풀이 과정에 맞추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0.2가 아니고 0.3 앞에 그 예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거 바꿉시다. 이것도 오타라고 봐주세요. 0.3 미터 3승. 그러면 앞에 풀었던 문제에서 이 P2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P2 구할 수 있겠지? 이 식을 이용해서 P1V1의 1.5승은 P2V2의 1.5승 다 대입하면 P2가 나오겠지. 그래서 P2는 P1의 V2분의 V1의 1.5승.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P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야? P2는 0.577 바 577 바 또는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게 나와요. 또는 0.577 바. 그래서 그때 W 이미 구했었지. 이 조건에서 W는 앞에서 구했었어요. 얼마였더라? 똑같은 문제니까 25.38 킬로줄이었죠. 이건 이제 알고 있어. 앞에서 풀었으니까. 2점 예제 2.1에서 다뤘어요. 그걸 확대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가스의 질량장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겼어. 이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렇게 최적이 3배 늘어났지. 최적이 3배에 쭉 늘어났어요. 여기 V1에서 V2가 3배지. 3V1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 1도 하는 거고 W12도 발생하고 여기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변화도 생겼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열도 뭐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했겠네. Q1, 2도 발생했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부 에너지 조건을 줬어. 내부 에너지의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 변화 스몰 U2 빼기 U1은 마이너스 4.6 킬로줄 퍼 킬로그램. 여기서 스몰 U는 라지 U 나누기 질량이에요. 질량당 내부 에너지. 이건 내부 에너지 M은 질량.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를 스몰 U라고 쓰기로 해요. 엄밀하게 하면 이건 B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B 내부 에너지. 그러나 이제 보통 그냥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뒤에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면 이게 B 내부 에너지구나. 그냥 줄만 있으면 이건 그냥 토탈 에너지구나. 토탈 내부 에너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토탈 U2 빼기 U1은 뭐야? M 곱하기 스몰 U2 빼기 U1이니까 토탈 값은 여기 M이 아까 5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4.6
킬로줄이 되겠죠. 킬로그램이 이제 없어지지, 단위가. 자, 이런 문제.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과정 동안에 열 전달량은 얼마였을까? 열 전달량, 즉 Q를 물어보는 거죠. Q. Q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Q를 물어봐.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알려주고 1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1을 계산했다고 치고 Q를 물어봐. Q12는 내부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W12. 근데 지금 시스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제로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했죠. 아까 예제 2.1에서 구했으니까 나왔고, 여기 이것도 구했죠. 요건 M 여기 M 스몰 U2 빼기 U1 더하기 W12. 그래서 M은 5 곱하기 마이너스 4.6 단위를 킬로줄로 돼 있어요. 킬로줄 단위로. 그 다음에 W는 그때 25.38 킬로줄, 25.38 킬로줄이었죠. 그러므로 이때 발생하는 열 전달은 얼마냐? 열 전달량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플러스 2.38 2.38 킬로줄이다. 아시겠죠? 저 시스템 안으로 열이 2.38 들어간 셈이 됐어. 네트로. 네트로 들어간 셈이 됐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그러니까 열도 좀 들어가고 내부 에너지도 좀 소모하면서 일을 많이 한 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팽창을 3배로 하면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도 써먹고 열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투입해서 이게 나온 거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제 2.3. 지금 시간이 됐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3장에서 예제 2.3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사이클 해석 해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